나는 늘 말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절반이라고. 그런데 이 깨달음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피눈물, 나는 경험 속에서 얻은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밥 한 끼조차 해결하기 힘든 날들이 많았고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을 가릴 여유 따위 없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소를 팔기 위해 시장에 갔습니다. 우리 집에 있던 가장 큰 재산이 소 한 마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를 팔아서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결심을 했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만난 어떤 사람은 내 순진함을 이용해 값을 터무니없이 깎으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세상에 그냥 좋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어떤 이는 내 등을 타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할까?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과 함께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때 내 안에서 첫 번째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인가?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내 평생을 지탱해 준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말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울 사람인지 아니면 내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인지 살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에게 속고 배신당하고 눈물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이 고통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사람을 고르는 눈이 조금씩 길러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 한 명 때문에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심지어 내 마음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인가? 이 질문 하나로 수많은 관계를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인생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단순히 착하고 성실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쉽게 이용당하고 성실하기만 한 사람은 남의 짐까지 짊어지고 지칩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잘 고르자.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내 고생이 절반이 되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내 고생은 2배가 된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세워줄 사람인가? 아니면 쓰러뜨릴 사람인가?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시작에서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내 인생을 운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은 결국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말합니다. 사람을 고르는 일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사람을 고를 때 2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나는 서울로 올라와 막노동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삽질을 하고 저녁이 되면 푹 쓰러져 잠들곤 했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웃고 있었지만 일이 힘들어지거나 돈 문제가 걸리면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하루 일당을 받으러 갔는데 현장 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돈이 없다. 다음 주에 줄 테니 그냥 가라.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한 달치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혼자 골목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이것이 내가 던진 2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 시간과 노력을 아무렇지 않게 버립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내 삶의 무게가 늘어나고 나도 약속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나는 그때부터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 곁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일한 동료 중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현장에 나와 묵묵히 자기 일을 끝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핑계를 대지 않았고 약속한 낱개를 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오래 일했고 그 사람 덕분에 나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이 중요합니다. 계약은 결국 약속입니다. 나는 현대를 세울 때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를 지킬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단 한 장의 계약서도 맺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은 언젠가 반드시 깨지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인간이 서로에게 지불하는 가장 큰 신뢰의 증표다. 맞는 말입니다.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시간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내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사람인가? 나는 수없이 많은 사업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말로 시작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 하나라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나와 오랫동안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관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쓰러지듯 약속이 무너지면 관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사라질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약속을 지킬 사람인가? 아니면 언제든 떠날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만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내가 사람을 고를 때 세 번째로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성장을 기뻐해 줄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 박수를 쳐주는 사람과 속으로 이를 갈며 불편해하는 사람.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차이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내가 논밭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작은 미국상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 장부를 다시 정리하고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사장님은 크게 칭찬해 주셨고 그날부터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같이 일하던 동료 한 사람이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더 인정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작은 실수 하나만 생겨도 과장해서 사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성공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뇌에서 분노 영역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는 독을 삼키는 셈이지요.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기심은 언젠가 내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키워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은 많았습니다. 내가 해외 프로젝트를 따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그런 계약 다 돌려가면서 따내는 거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나는 더욱 확실히 알았습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올라갈 때 웃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주영인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쁨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어라. 그 한 사람의 웃음이 100명의 빈말보다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늘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더 큰 도전을 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했는가? 아니면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가? 질투로 가득한 사람은 내 행복의 무게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내 행복을 배가시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기뻐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나의 슬픔을 즐길 사람이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내 성공에 박수 쳐줄 사람과만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실패도 두렵지 않고 성공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작은 성취에도 웃어주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을 고를 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줄 사람인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반드시 폭풍우를 만납니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순간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현대를 키워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도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 해외 프로젝트에서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 내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은 아주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은행에서 당장 돈을 회수해 가겠다고 압박하고 언론에서는 현대가 곧 무너질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수십 년 함께 지낸 사람들 중 일부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나를 피해 연락도 끊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내 비서실장이었던 젊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얼굴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평화로운 날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웃고 성공의 자리에 함께 앉는 사람은 흔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질 때, 모두가 등을 돌릴 때 그때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할 사람만 곁에 두어라. 인생에서 중요한 건 몇 번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현대를 다시 세울 때 그 젊은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나의 힘이자 나의 동지였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실패했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 줄 사람, 그 사람이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세상이 등을 돌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 속에서 손을 잡아주는 한 사람이 100명의 인맥보다 낫다.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관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현대를 세울 수 있었던 비밀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너질 때 남을 사람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이 바로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관계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버티게 할 사람만 곁에 두고 나를 흔드는 사람은 과감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은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4가지 질문을 모두 던졌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내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인가? 둘째,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셋째, 내 삶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말 대신 용기를 심어줄 사람인가? 넷째, 내가 무너질 때 곁을 지켜줄 사람인가? 이 4가지 질문은 단순한 인간관계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 현대를 세우면서 몸으로 배운 진실입니다. 사람을 잘못 두면 평평한 길에서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을 잘 두면 천길 낭떠러지도 다리 놓고 건너게 됩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콤한 말로 내 곁에 다가왔지만 위기 때 떠났고,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도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맥보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단 한 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관계를 다시 고르는 과정입니다. 누구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는 것이 곧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은 재산보다 더 무겁다. 좋은 사람 하나면 평생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 하나면 평생 거지가 된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실제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내 기쁨을 시기하고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내 실패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순간 내 인생은 계속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내 기쁨에 박수를 쳐주고 나보다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하려 뛰어드는 사람, 실패해도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현대를 세울 때 그런 사람들 덕분에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4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대답이 아니오라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외로움이 두려워 도울 곁에 두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이 곧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내 편이 될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당신도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관계는 일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기뻐해주고 먼저 지켜주고 먼저 용기를 불어넣을 때 내 곁에도 그런 사람이 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 무대 위에 끝까지 남아 손을 잡아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평생의 편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단단한 인생을 만드는 길입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기계가 굴러가고 돈이 오가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얻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로만 얻어지지 않습니다. 입으로 수십 번 약속을 한다고 해서 평생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보여준 삶으로, 내가 지켜온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위기 때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정주영, 너는 지금 이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단 한 번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을지라도 약속을 지켰고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그 결과 내 주변에는 말보다 행동으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내 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나 자신이 그 사람에게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내주고 나의 정성을 나누고 나의 약속을 지키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사람만 남고 내가 진심을 다하면 진심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나는 이 원리를 너무나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업 초창기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나는 동업자들에게 항상 가장 먼저 급여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그들은 내 행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현대가 크게 성장했을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완벽한 내 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나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순간에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고 다시 손을 잡을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나는 수없이 배신을 겪었지만 동시에 수없이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한 만큼 내 편이 되어준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생 내 편을 만드는 4가지 질문 중 3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만약 그 사람이 늘 내 에너지를 빼앗고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거나 나를 소모시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나는 항상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재벌 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는 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나를 한 걸음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은 즐겁지만 내일은 후회할 사람인지 위기 때 나를 버릴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함께 걸어갈 사람인지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질문 하나로 숱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피가 섞인 가족보다 먼 사람을 더 가까이 두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편을 만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선택이며 훈련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 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사람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오늘까지 버티게 한 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생각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오늘 당장 한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의 평생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곁에 남은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늘 말합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결국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누구와 걷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사람과 걷는 길은 아무리 좋은 길이어도 지옥이 되고 올바른 사람과 걷는 길은 아무리 험한 산길이어도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고를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그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는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모두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등을 떠밀어 나를 앞으로 가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내 발목을 잡아 나를 주저앉히려 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럴 때 나는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아무리 돈독한 관계라 해도 나를 갉아먹는 사람이라면 과감히 잘라냈습니다. 그래야만 나도 내 사업도 내 미래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값진 인연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평생 내 편을 만드는 4가지 질문은 남을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거울입니다.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먼저 책임을 다했는가? 내가 먼저 상대의 기쁨을 축하했는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가자고 말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부터 변할 때 놀랍게도 내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언제나 두려움보다 행동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잃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짜 내 사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돈이 걸려 있을 때,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말로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수십 번 배신당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었고, 그 결과 현대는 무너질 듯한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고르면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마음도 잃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 고르면 어떤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수만 명의 직원과 함께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회사로 현대를 키웠습니다. 그건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 사람들과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조용히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는가? 앞으로도 그 사람과 평생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때 비로소 인생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내 편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믿음의 씨앗, 책임의 씨앗, 용기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인생의 가장 힘든 날에도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내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평생 내 편을 만드는 4가지 질문은 결코 남을 재단하기 위한 시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첫째,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질문은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남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소중히 지킬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둘째, 나는 상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가?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평생 당신의 편이 됩니다. 셋째, 나는 상대가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가? 모두가 등을 돌릴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상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인가? 부정적인 말 대신 할 수 있다는 말을 건네고 두려움 대신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까지 살려냅니다. 나는 현대를 세우는 동안 이 4가지 질문을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덕분에 내 곁에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을 구별할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 남는 것은 화려한 업적도 돈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나와 함께 걸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눈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지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내 편을 얻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같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외롭더라도 당당히 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은 재산보다 더 무겁습니다. 좋은 사람 하나가 평생을 바꾸고 나쁜 사람 하나가 평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4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 답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단단히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돈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내 편을 얻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평생 편이 되어 주었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